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시당할 때 참는 것과 맞서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결국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었죠.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30이 되던 해 3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는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 기쁘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문제였어요.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큰 대출을 받아야 했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웠죠. 그때 제 어머니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지은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말인데 너희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때?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고 가진 돈으로 인테리어만 예쁘게 하면 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였어요. 4개월 전에 세입자가 나간 후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32평형 아파트였어요. 그런 집을 신혼집으로 쓰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무척 기뻐했어요. 월세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그냥 우리가 전세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자.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을 테고 어머니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에게는 전세로 들어간다고 말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신혼여행도 즐겁게 다녀왔고 우리는 새로 꾸민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녔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한 달 후부터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하셨지만 점점 저를 관찰하고 간섭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청소기를 돌리셨고 음식이 짜다 싱겁다 평가하셨어요. 심지어 남편의 속옷까지 어떻게 빨고 정리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아들이란 말을 강조하셨어요. 마치 남편은 온전히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보려 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셨으니 애착이 클 테고 저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셨죠.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남편에게 전화해 집에 와달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오게 만들기도 했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내 엄마를 언급하시며 비교하셨어요. 네 엄마는 어떻게 키웠길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 네 엄마는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쳤니? 마치 제 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 없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기 힘들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바뀌기 힘들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의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지적을 견뎌야 했고 직장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친정 어머니가 김장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말 아침 어머니는 큰 봉지에 배추와 양념을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함께 김장을 하기로 했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정성이 담긴 김치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장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시는 듯 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수육을 해주셨어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니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막 저녁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장모님 오셨다고 해서 왔어. 이게 무슨 냄새야?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식탁에 앉아있는 친정 어머니를 보셨어요. 어머니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 불편하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지금 나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요? 어머니는 당황하신 표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딸이랑 사위에게 김장김치 해주러 왔을 뿐인데요. 아들 집에서 맘대로 설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결혼시켰으면 그저 당신 딸이랑 둘이 살게 내버려 두세요.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니까 어머님이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뭐라고? 여기가 왜 네 엄마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이 집은 우리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집이에요. 엄마가 저희 사정 알고 먼저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전세로 들어왔다며?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소유한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의 권유로 전세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더 놀라운 말을 내뱉으셨어요. 그럼 당장 명의를 바꿔야지. 결혼한 자식한테 줄 거면 명의부터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니까 공동명의로 해줘야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집 명의까지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친정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신 집인데 명의까지 바꾸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더는 참지 못하셨어요. 사돈, 제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돕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실 수 있어요? 명의를 바꾸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이제 좀 말해봐. 내 입장은 도대체 뭐야? 내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남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알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니네 엄마 니가 알아서 해. 어머님 모시고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격분하셨어요. 뭐, 네가 감히 나보고 나가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어머니 소유예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여자랑 살 필요 없어.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요.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한마디 욕을 내뱉고 집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고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사과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은 안 돼. 그동안 너무 참았어. 내 어머니의 모든 간섭과 무시를 견디면서 살았는데 오늘 일은 정말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만나자고 화해하자고 요청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집살이와 남편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결국은 제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더 일찍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 후회돼.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혼 후 저는 잠시 친정에서 지내다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를 다시 새놓으셨고 그 수입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고 1년 후에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가 만나는 여자까지 일일이 검사하신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어요. 작지만 저만의 사업체를 갖게 된 것이죠. 일은 바쁘지만 보람차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이 좋습니다. 가끔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아픔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용기를 배웠으니까요.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일상을 나눠요.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은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네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걸 보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고 참는 것이 현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대가라면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 되었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갈등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지켜낸 투쟁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제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